취재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희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청취자들 그리고 울산 시민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던 울산페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이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셨는데요. 지난 4일부터 울산페이 예산이 소진돼서 충전이 안 되다가 12월 중순 이후에 다시 공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아니 12월에 충전하려고 기다리는 분들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 울산시가 울산페이 예산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희정 기자. 네. 이게 곧바로 사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잔액들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추가적으로 충전은 안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울산페이를 이용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할인 혜택 때문이었잖아요. 네. 사실 10%의 할인 혜택을 즉석에서 준다는 거는 아무리 연회비가 비싼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이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걸 받으시는 가맹점, 그러니까 지역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좋은 게 이게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유흥업소 같은 데서는 쓸 수가 없고 정말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이 영업하시는 업장에서만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할인 혜택을 기대하시면서 오시는 소비자가 실제로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할인이라는 게 정부나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을 해주니까 이 10% 할인을 소상공인이 직접 해줄 필요도 없고, 또 울산페이를 통해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 결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내야 하는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좋은 대책이라고도 평가를 받아왔는데 예산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상 중단이 되는 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예산을 왜 편성하지 않은 걸까요? 예, 정확히는 돈이 없기 때문이고요. 더 정확히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줄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울산시가 내년도에 쓸 예산안을 지금 편성을 하면서 울산페이와 관련된 예산을 한 푼도 책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울산페이에서 제공하는 그 10%의 할인 혜택은 가맹점인 소상공인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할인 금액만큼 국가가 40%, 그다음에 지자체, 그러니까 울산시가 60%를 부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지역화폐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맞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일종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예. 그래서 아마 국비가 지원되기 어려울지도 모를 거라는 예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울산페이에 대한 여론이나 또 활용되는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유지는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울산을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 화폐 발행 사업에 국비 지원을 아예 한 푼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울산시 입장에서는 이 할인 금액을 전부 다 울산시 부담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도 예산을 많이 써야 되고 울산시가 지금 재정적으로도 좀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동안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그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가맹점도 늘고 이용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책정했던 지원금이 8월에 다 소진이 됐었고, 그때 추경으로 급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11월까지 그나마 유지를 했던 건데, 이것도 다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울산시가 부담을 했던 거지만 국비가 더 이상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울산시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6대4로 4에 해당하는 거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6 정도는 울산시가 계속해서 부담을 하고 좀 할인율을 줄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페이 할인 금액은 정부랑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인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울산시가 올해 당초 예산에 처음 포함했던 거랑 아까 8월에 소진되는 바람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한 것까지 해서 울산페이 예산으로 지출한 게 총 271억 원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 비슷한 규모로 소비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고, 원래는 250억 원 정도를 예산 편성을 하려고 준비를 해뒀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지금 한 달 20만 원 한도에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이 예산 갖고는 아마 올해 상반기도 내년 상반기도 못 버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울산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할인 혜택을 줄이거나 네. 아니면 충전 가능한 금액 자체를 축소해버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울산만 해도 원래 준비했던 내년 예산 250억 원이라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할인 혜택을 더 줄이거나 하면 이용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 한 2%에서 3% 정도 할인 혜택은 제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이게 경쟁력이 별로 없을 거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사업을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해서 예산안 자체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울산페이 앱을 사용하시는 소비자가 우선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자 수가 이 정도로 높아졌다면 부진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 기회가 생겼을 때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을 텐데요. 예, 맞아요. 실제로 울산페이 이용 실적이 울산시 스스로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높아졌어요. 예.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2019년 말 기준으로는 울산페이 가입자가 한 5만 명 정도였는데요. 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3년도 안 됐는데 가입자가 51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51만 명이면 울산 인구의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절반이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울산페이는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그러네요.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울산 전체 인구 중에 만 14세 미만 인구를 제외하고 나면 96만 명 정도가 남습니다. 근데 이 중에 51만 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물론 울산페이는 타 지역에 주소를 주고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 숫자는 굉장히 소수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이걸 쓰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울산 지역에 지금 등록돼 있는 자영업자가 업체 기준으로 7만 곳이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울산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신 곳이 6만 5천 곳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고 울산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자격이 있으신 분들 중에 93% 이상은 다 가맹점에 가입해 있는 정도로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거를 받으시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할인폭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은 충전 한도를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 지원을 좀 더 끌어내도록 노력하면 안 되냐 이런 요구가 실제로 정말 많았고요. 네. 실제로 울산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울산시가 지역화폐 발행 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 예산조차 없애는 거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실제로 울산시 측에 제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당초 예산안이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심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울산시는 이제 국비 지원이 없는 이상은 이 사업을 탄성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집행부에 이런 입장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네.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집행부의 상황이 어렵다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아직 예산안 심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정부에서는 지금 뭐 울산 안에서만 봐도 이용자가 51만 명이 넘고 가맹점이 이 정도로 나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수치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그렇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 영향,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확히 더 이유를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이제 대다수의 시민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거는 맞는데, 이제 지역 화폐의 특성은 그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소비가 예를 들어서 지역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던 사람이 울산페이 때문에 20만 원을 더 충전해서 120만 원만큼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다 소비를 하려던 20만 원을 끌어다가 울산 안에서 쓰는 효과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지역 화폐 사업이 지역의 소비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늘리는 효과보다는 타 지역으로 가던 소비를 그 지역 안에 가둬놓는 효과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울산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입장, 각 지역마다 전부 다 지역 화폐 사업을 한다면 지역끼리 벽을 치고 그 안에서만 돈이 돌고 도는 거지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다라는 의견도 실제로 있긴 했어요. 예. 사실 이 문제는 경기에서 지역 화폐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의원 전 경기도지사랑
그 정부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에서 한번 이걸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기는 했었죠.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주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정책이라는 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당장 필요한 자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면서 이자를 조금 적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설 개선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부담을 얼마까지 하면 조금 더 매칭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식의 간접적인 지원책이나 도와주는 거에 가깝지 이렇게 울산페이처럼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에 찾아가서 소비를 하게 유도한다거나 또 이제 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특별한 판촉이나 이런 활동 없이도 소비자들을 직접 끌고 올 수 있는 유인. 왜냐하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광고나 이런 PR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소비자가 알아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사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봤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제 당장 할인 혜택이 없어져서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골 손님 오던 분들이 다 빠지겠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화폐가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대다수가 막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울산처럼 광역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울산페이,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동백전이라거나 아니면 서울이면 부분별로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중구면 중구사랑 상품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의 각 지역에서 시도 단위로 아니면은 더 작은 자치단체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이 반영되고 말고는 또 각 지역별로 다 다르겠군요. 부산 같은 경우는 동백전을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어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울산은 안 하는 방법을 택한 거고 부산은 어떻게든 자체 예산으로 끌고 가는 방법을 택한 건데 어느 쪽이 더 나은 정답인지에 따라서는 뭐 시민분들마다 또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거나 결정하는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지자체들마다 울산 정도 되는 지자체도 이 정도 돈을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이거를 포기할 정도니까 아마 울산보다 재정 자립도가 더 떨어지거나 더 어려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하는 쪽으로 가는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울산시의 입장만 놓고 봤을 때는 정부에서 예산이 부활되기만을 기다리겠다. 부활된다면 우리도 살려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국회에서 다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할 텐데 어떤 예상을 하고 계세요? 국회도 이제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예산에서 그 지역 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완전히 없는 채로 정부안이 제출이 됐는데 그것은 정부의 안이고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국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만약에 들어온다면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지역 화폐에 필요한 예산을 전체로 봤을 때 한 7,05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지금 내년 예산안에 넣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이거는 다수당이긴 하지만 정부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소수당이지만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도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다수당에서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극적으로 부활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규모가 될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지금 국회 예산안 처리가 여야의 대립이 요새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예산안 처리 자체가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사랑 상품권의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산안이 처리가 돼서 심사가 완료가 돼야 국비가 이제 울산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극적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부활한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국회 예산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울산 자체에서 이게 다시 바뀌거나 극적으로 뭐 울산 자체만으로 지금 바꾸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울산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국비가 부활하느냐 아니냐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울산페이 예산 관련해서 유희정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